안녕하세요. 오늘을 위해 투자하는 제페예요. 그동안 엄청난 성장을 해오던 미국이 갑자기 4년 만에 금리 기조가 바뀌고 또 경기 침체 우려도 나오니까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특히 엄청난 하락을 기록했던 1999년 닷컴 버블 시기가 요즘이랑 비슷하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 전 모르는 용어도 많고 복잡해 보이는 데이터도 많이 나와서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닷컴 버블이 뭐였는지 한번 알아보고 왜 요즘이랑 비교되는지 살펴볼 거예요. 오늘 영상을 보시면 S&P 500 장기 투자를 위한 단단한 멘탈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다룰 내용은 이래요. 먼저 닷컴 버블이 뭔지 살펴보고 그때랑 지금이랑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 다른 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닷컴 버블이 뭐였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닷컴 버블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인터넷 관련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발생한 경제 거품을 말해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S&P 500 지수가 4년 연속 20%씩 성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수는 2000년 3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파산하고 주가가 폭락했어요. 이걸 바로 버블 붕괴라고 하죠. 이 그래프는 나스닥 100 지수인데요. 버블 붕괴로 인해서 지수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78%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나스닥 100 지수의 전고점 회복은 2015년이었거든요. 15년이나 걸린 거죠. 닷컴 버블 붕괴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쳤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2%로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해요. 이건 닷컴 버블 붕괴 직전에 S&P 500 탑 20 기업이에요. IT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는데요. 다들 아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시장 성장을 주도했죠. 닷컴 버블 시기에 엄청난 성장을 보였던 회사 중 하나를 살펴보면 요즘에는 반도체로 굉장히 유명한 퀄컴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무선통신과 관련된 수많은 특허도 가지고 있는 대단한 회사죠. 닷컴 버블 시기에 1년 동안 주가가 무려 220배 이상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건 지금까지도 역대 최고 연간 성장률 기록이라고 해요. 하지만 역시 버블이 붕괴되면서 주가는 폭락했고 전고점에 다시 다다른 건 2020년이었거든요. 회복하는데 20년이 걸린 거죠. 닷컴 버블 시기에는 1년 수익률이 200%가 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엄청난 IT 버블이 있었고 당시에는 인터넷이랑 관련이 있다라고 하면 상장이 되고 주가가 폭등하는 일이 매일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다시 S&P 500 지수예요. 폭락 이후 S&P 500 지수가 버블 시기 전고점을 회복하는데 무려 8년이 걸렸거든요. 하지만 이어서 금융위기가 터졌고 다시 폭락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6년이 흘러 2014년이 되어야 전고점을 넘어서 올라가게 돼요. 2000년 고점에 투자해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었다면 14년 동안 수익률이 마이너스였겠죠. 물론 계속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하네요. 분할 매수 투자자라면 결과가 좀 다른데 그 내용은 지호가 잘 설명해 주신 영상이 있어서 추천 영상으로 달아놨으니 참고해 주세요. 요즘 S&P 500은 2년 연속 20% 성장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닷컴 버블 시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 같은 AI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요즘 시장이 과거 인터넷 기업을 중심으로 한 닷컴 버블 시기 모습이랑 비슷하다라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다양한 전문가들이 비교할 때 주로 쓰고 있는 방법들을 밸류에이션 가치평가, 그다음 주식시장 구조,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 미국 경제 상황이라는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면서 지금이 진짜 그때랑 비슷한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밸류에이션, 가치평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지표는 바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PER이에요. 퍼라고도 하죠. 퍼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에요. 이건 회사가 버는 돈에 비해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 비교하는 지표인데요. 만약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은 적은데 주가가 높다라고 하면 퍼가 높겠죠. 따라서 퍼가 높으면 고평가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퍼랑 예전 퍼를 비교하면 닷컴 버블 시기 46.5나 금융위기 때 122.41보다는 훨씬 낮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건 사실이라고 과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2013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로버트 슐러 교수가 개발한 슐러퍼 혹은 케이프라고 부르는 지표가 있어요. 한국말로 하면 경기조정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 지수는 일반적인 PER과 다르게 인플레이션이랑 경기 변동을 고려해서 주당 순이익을 사용해요.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주식시장은 가치를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수는 역사적 평균 지수인 17보다 높으면 시장을 고평가로 판단해요. 닷컴 버블 때는 역사적 최고치인 44.1이었고 최근에는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36.9예요. 이 지수에 따르면 최근 시장은 고평가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단순히 퍼만 보고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S&P 500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재무 정보를 분석해보면 과거 닷컴 버블을 이끌던 회사들과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는 S&P 500 전체 기업과 S&P 500 기술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에 대한 그래프예요. 워렌 버핏 같은 전통적인 가치 투자자들은 기업의 잉여 현금 흐름이 가치 평가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요. 더 많은 돈을 남기면서 사업하는 회사가 더 높은 주식 가격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그래프의 빨간색 선을 볼게요. 닷컴 버블 때와 지금의 시기를 비교하면 일단 그때보다 지금 시기가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 S&P 500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술 기업들의 잉여 현금 흐름인 밤색 선이 빨간색에 비해서 좀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때문에 기술 기업들이 고평가 논란을 받는 건데요. 하지만 이익률을 보면 S&P 500의 기술 기업은 S&P 500 전체보다 2배에 가깝게 좋아요. 또한 지난 5년 동안 S&P 500의 잉여 현금 흐름 성장률은 5.1%였고 기술 부분은 이보다도 좋았던 8.6%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이익률 성장이 이어지고 기술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기술주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가격은 고평가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 같은 가치평가 방법들은 항상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라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이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S&P 500의 기술주 쏠림이에요. 1999년 닷컴 버블 직전 S&P 500 시가총액 기준으로 정보기술 관련 회사들의 시가총액 비율이 27%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현재 S&P 500 섹터 구성을 보면 정보기술 분야만 해도 32% 정도가 되고 이 둘을 합치면 40%가 넘어요. 참고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에 속하는 기업들이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관련된 회사들이 메타, 구글, 넷플릭스 같은 회사들이에요. 20년 전에 비해 S&P 500의 기술주 쏠림이 더 심해졌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S&P 500은 닷컴 버블 이후 최대의 기술 섹터 쏠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기업 의존도도 굉장히 높다는 문제가 있어요. 7월 13일 기사를 보니까 N7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S&P 500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33%가 넘었습니다. 이런 쏠림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S&P 500 ETF 포트폴리오가 배분 효과가 떨어져서 M7이 하락하면 전체 지수가 크게 하락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 미국 정부를 비롯한 여러 정부가 기술 기업들에 대해서 반독점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주가 지수 폭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S&P 500 자체가 경기에 민감한 기술주 특징을 그대로 갖게 돼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는 대형 기업들 대부분이 고평가 우려를 받고 있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조정받을 수 있는 위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의 M7은 과거의 버블을 주도했던 회사들과 차이가 있어요. 먼저 이 기업들은 모두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으로 많은 현금을 벌고 있고요. 낮은 부채 비율과 많은 현금을 보유하면서 재무 안정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들은 다각화된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어서 갑자기 회사 전체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도 낮다는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닷컴 버블 때와 다르게 AI 기술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 7개 회사 중에서 좀 마음에 걸리는 회사도 있기는 하네요. 그리고 지난 3분기에는 사실 S&P 500에서 기술주의 성장이 그닥 좋지가 않았어요. 이건 3분기 S&P 500의 섹터별 수익률 그래프인데요. 그동안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던 AI 이외의 섹터, 성장주 이외에 유틸리티, 부동산, 인더스트리얼 이런 가치주들의 성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로 인해 오히려 S&P 500의 쏠림이 해소되고 전체 섹터가 골고루 성장해서 장기적으로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생겼죠. 지금이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고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에 너무나 열광하고 있다인데요. 닷컴 버블 시기와 지금 시기의 관심도를 직접 비교한 자료를 찾기는 어려워서 최근 개인의 주식 참여가 많아졌다는 근거들을 찾아봤어요. 이 그래프는 JP 모건에서 나온 미국에서 매달 예금 계좌에서 투자 계좌를 이체하는 사람들의 추이에 대한 자료예요. 즉 월급 통장에서 주식 투자를 위한 계좌로 이체한 사람이 얼마나 많나를 보는 거죠.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투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중간 소득 미만인 사람들은 더 큰 폭으로 올라서 2015년과 비교하면 4배나 많아졌다고 합니다. 많은 개인들이 투자에 참여하고 있고 소득이 많지 않은 개인들은 특히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국내에서는 미국 주식 S&P 500 지수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검색량 정보를 찾아봤어요. 구글이랑 네이버에서 검색량을 찾아봤는데 둘 다 모두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한국 사람들은 실제로 투자를 정말 많이 늘리고 있어요. 국장 탈출도 한몫했을 것 같아요. 왼쪽은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해외 주식 보관 금액 추이고요. 꾸준히 늘어왔죠. 그리고 해외 주식 매수 금액을 보면 올해 1월에서 7월과 작년 1월에서부터 7월만 비교를 하더라도 3배가 넘게 올랐어요. 올해 7월은 해외 주식 매수 금액이 13조였고 월간 기준 역대 최대 매수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고 실제로 정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관심과 참여가 많다고 주식시장이 버블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전 닷컴 버블 시기의 투자자들에 비해 요즘 투자자들이 훨씬 똑똑하게 투자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가 유튜브에 S&P 500을 검색하기만 해도 이렇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얼마든 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시장과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받아볼 수도 있죠. 또한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가 금융사기를 여러 번 당하면서 정부도 은행도 정책도 더 똑똑해졌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예전처럼 AI 키워드가 있다는 것만으로 상장이 되고 또 말도 안 되는 회사에 투자하는 그런 일들은 훨씬 줄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내 투자자가 어떤 해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찾아봤는데요. 이건 10월 3일 기준 보관 금액 기준 해외 주식 탑 10이에요. 대부분 M7에 속하는 우량 기업들이고요. 미국 시장에 추종하는 ETF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반도체 레버리지인 속슬도 들어있네요. 마지막으로 미국 경제 상황이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하다고도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요. 버블이 우려된다라는 뜻은 곧 터져서 폭락할 게 걱정된다는 뜻인데 지금이 버블이 터질 수 있는 경제 상황이라고 본다는 거죠.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경제 상황을 찾아보니 전 비슷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999년 6월부터 2000년 초반까지 당시 연준이었던 앨런 그리스퍼는 지금 시장이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말하면서 금리를 4.75에서 6.5%까지 올리는 통화 긴축 정책을 진행했어요. 반면 지금의 연준은 고금리를 4년 동안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잡았다고 판단했고 드디어 금리 인하를 시작한 시점이죠. 닷컴 버블 붕괴는 미국 경기 침체와 맞물려 본격화됐다고 하는데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면 침체라고 하기엔 무리인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연준이 4년 만에 금리 기조를 바꾸는데 인하폭이 0.25도 아니고 0.5라서 미국 경제에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급히 금리를 낮춘 거 아닌가 라는 우려가 있었어요. 실제로 미국 경기 침체가 오면 세계 경제에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최근 발표되는 여러 경제 지표들은 여전히 미국 경제가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당장은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경제는 성장하는 골디락스 상황인 거죠. 오늘 4가지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본 결과 요약이에요. 첫째, 지금의 기업들은 돈을 잘 벌고 있어서 과도하게 비싸다는 평가는 애매했어요. 두 번째, 현재 AI의 기술의 전망은 그 당시 인터넷 기술 열풍보다는 훨씬 현실적이에요. 세 번째로는 일반 투자자 참여는 분명히 늘긴 했지만 그때보다는 훨씬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네 번째로 가장 중요한 미국 경제는 당장은 침체 우려가 적은 좋은 상황이에요. 따라서 전 닷컴 버블 때와 지금은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우린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일단 이런 전망이나 예측은 참고만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투자는 하지 않아야 해요. 왜냐하면 모든 예측은 과거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데 현재 시장은 과거와 정말 다르거든요. ETF라는 게 생겨서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가고 70% 이상으로 프로그램 주식 매매가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복잡하게 연결돼서 우린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하는 시장 폭락도 경험해봤죠. 또 이러한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 폭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올지도 모르고요. 심지어 이렇게 예상 가능한 건 말고 언제나 완전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항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장 예측과 전망은 믿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각자의 투자 원칙을 고수하고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해요. 당연히 몰빵 투자는 안 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분할 매수, 정액 적립식 투자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되 우리는 일상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물론 미국 주식 시장 전망이 너무나 궁금하고 또 예측하는 건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 못한 참고할 만한 다양한 관점들은 여기 써놨으니까 필요하신 부분은 영상을 멈춰놓고 여기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경제가 버블인가라는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처음으로 경제 전망과 관련된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전망이나 예측과 관련된 내용은 재미로만 보시고 투자에 적용하지는 말아주세요. 요즘 워낙 예측과 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다 보니까 시장을 해석하는 여러 관점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내가 알아두면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멘탈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만 봐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신의 원칙을 세우고 고수하고 일상에 충실히 살자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